이 종목은 대체 왜 관심을 받았을까요?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LGU 플러스 볼게요. 낙폭이 더 커지고 있네요. 한 6%대 조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악재가 떴잖아요.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한국 정부에 중국 화웨이 이 기업을 최종적으로는 퇴출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LGU 플러스가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갖다 쓰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상으로요. 이러면서 5G 관련주들은 또 반대로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측면에서 오늘장 올라오고 있는데 잠시 뒤에 챙겨볼 거고요. LGU 플러스는 지금 현재 14,000원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합니다. 자, 또 악재가 튀어나온 화장품 관련주들은 현재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일단 토니모리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외의 종목군들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토니모리에서 나온 악재 때문입니다. 중국 법인을 통폐합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구조조정한다라는 얘기 들리면서 이제 K뷰티의 그 위상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물음표가 이제 느낌표가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화장품주들 토니모리 9,900원 덩달아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전부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15% 가까운 급락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조금 올라옵니다. 공격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LG전자만큼은 사고 있고요. 오늘 3거래 연속의 상승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분기에도 그러했듯이 2분기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75,200원 현재가 형성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략을 한번 챙겨볼게요. 많이 빠지죠? 6거래일 연속의 하락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요. 지금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송중기, 장동건 주연의 아스달 연대기 이 드라마에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다. 이로 인한 우려감 안 가질 수 없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분석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언젠가는 또 이게 흥행을 하면 또 주가가 터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인데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의 기회인 것인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볼까요? 진짜 잘 나가죠? 장중간 때는 또 7만 원을 넘기도 했고 지금은 69,500원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1인 미디어 시장 지금이 포화 상태 아닌가, 다 큰 건 아닌가 싶지만 업계에서는 아니고 지금이 시작이고 본격적인 성장세는 3년 뒤부터 시작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아프리카 TV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약 80%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시간에 추천이 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분과 함께 잠시 전략을 또 한번 챙겨볼 테니까 계속 따라와 주십시오. 아프리카 TV 볼 거고요. 포스코케미칼 어제는 보합선,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확실성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합이더니 오늘은 강세로 턴합니다. 4% 가까운 급등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도 가져간단 말이에요. 오늘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또 다른 전문가에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스 오늘 5G 관련주들 강하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유비쿼스 오늘 1% 넘는 상승세 기록이 됩니다. 5G 관련주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시간에. 유비쿼스 어떤 관점에서 볼까? 오늘은 이 종목에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인베스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5G 이것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통신장비주요. 유비쿼스가 오늘 시장에서는 또 부각이 됩니다. 물론 유비쿼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빨간불 들어오는 종목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덜 오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오늘 대체적으로 이제 5G 관련주들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RFHIC라던가 삼지전자 이런 네.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했던 5G 관련주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화웨이 쪽이랑 부품을 조금 납품을 받아 쓰고 LGU 플러스가 주 고객사인 5G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격들도 있는데 네. 제가 유비쿼스라는 종목을 왜 가져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사실 유비쿼스나 유비쿼스 홀딩스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화웨이 수입 중단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협박일 수도 있죠. 강한 어투로 좀 들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LGU 플러스만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 삼성전자라던가 각 대기업들도 화웨이 제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화웨이 제품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품들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만들어졌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미 미국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수입해라. 너네들이 하던 거 아니면 우리 거를 좀 수입을 하고 우리도 이제 너네 거를 한번 수입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화해 수입품을 이제 중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국내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비커스 같은 경우 유선망에 대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5G 개통이 시작이 되고 나서 뭐 말도 많고 탈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벌써 가입자들 뭐 몇십만 명 넘어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 반면에 4G LTE보다 속도가 느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네. 제가 오늘 표를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왜 5G가 느리냐? 현행 어떻게 5G가 상용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 좀 표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한번 지금은 병합 모드라 그래서 지금의 5G 유선망을 활용을 해서 4G 유선망을 활용해서 4G 무선 장비에다 데이터를 쏴주고 5G 무선 장비에다가 데이터를 쏴주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G 속도로 5G 데이터들을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G의 특성인 뭐 초저지연성 그리고 속도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아직은 느껴지지 못할 만큼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선망, 그러니까 무선망은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완료가 됐는데 유선망 쪽에서는 국내 수도권 지역들만 어느 정도 갖춰지고 전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구축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단독 모드로 변경했을 경우에 5G 유선망을 가지고 5G 무선 장비에다가만 쏴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속도가 제 속도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5G 유선망에 대한 구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5G 유선망 쪽에서의 납품 물량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유비쿼스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비쿼스 말씀드리면서 제가 유비쿼스 홀딩스라는 지주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사실 유비쿼스가 사업회사고 유비쿼스 홀딩스는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지주회사가 지금 상승률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유비쿼스 USA라고 하는 미국 법인이 있어요. 근데 유비쿼스 홀딩스가 유비쿼스 USA에 대한 지분을 100%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나오는 매출도 유비쿼스 홀딩스가 가져가고 있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경쟁사들도 상당히 많죠. 하지만 국내에서 이런 화해라는 반사 이익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이 조금 부족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비쿼스가 훨씬 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조금 더 주신다면 뭐 지금 들어가서 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좀 꾀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타 말고 계속 진짜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일스턴과 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리스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수적으로 매수가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4만 원 이탈했을 때 한 3만 9천 원쯤에서 한번 매수를 1차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래서 뭐 떨어질 때마다 정말 적금 넣는다는 식으로 5%씩 5%씩 비중을 모아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5만 원 그 이상 6만 원대까지도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스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 좋아요이고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오늘장 탑픽주로 가지고 오신 거죠. 예, 유비쿼스 맞습니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는 거 아니라 묵직하게 긴 호흡으로 갈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못지않게 콘텐츠 관련주들 전체가 좀 최근 들어서 그렇죠. 좀 많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뭔가가 대작이 나온다곤 하는데 네. 이 기대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진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최근에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까지 뭐 잘 못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나올 만한 이제 대작들 같은 경우에도 제작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CJ ENM이라는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심지어 실적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의 주가라는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동종업종 뭐 J 콘텐츠라던가 CJ ENM 이런 기업들과 견주어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실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좀 표로 좀 네. 정리를 해와봤는데요. 네.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의 퍼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56배입니다. 뭐 J 콘텐츠라던가 뭐 CJ ENM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고평가 국면에 들어섰냐라고 했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뭐 지금까지 작품이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그리고 신규 상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55,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3,500원 이 무거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2배 이상 주가가 1년 안에 올랐다는 부분들은 역시나 조금 투기적인 부분들도 반영이 되었다고 좀 봐야 되고 다시 좀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흥행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자리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아스탈 연대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연진들이 상당히 좀 거물급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네. 장동건 씨라든가 송중기 씨 네. 정말 뭐 제작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흥행에 대해서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제작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재무구조 과정에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글쎄요. 글쎄요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은 가지고 와서 재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TV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1월쯤이었어요, 네, 그때가. 맞습니다. 그때 이제 아프리카 TV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계속 올라가는 걸 봤고 어디까지 대체 올라가는데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로부터 거의 8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판단은 어떠세요? 지금이 이제 이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입니까? 저는 역시나 좋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신규 매수는 아니더라도 기존 보유자분들은 굳이 매도할 만한 시그널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아프리카 TV를 제가 그때 탑픽으로 드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시장이 빠지기도 했었고 유튜브가 이제 막 들어오면서 이제 맞아요. 아프리카 네, TV가 네. 좀 밀릴 수 있겠다 이런 네. 의견들도 사실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유튜버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 보시면은 실제로 다른 플랫폼들도 동시에 같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유튜브라던가 뭐 아프리카 TV라던가 트위치 상당히 많은 플랫폼들을 동시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공정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실적도 잘 나왔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가 뭐 이런 1인 방송만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예전에는 이제 별풍선이라는 그런 뭐 BJ들이 뭐 후원도 받고 이렇게 수익을 좀 쉐어하는 구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TV가 자체적으로 콘텐츠도 제작을 하면서 뭐 게임에 대한 리그들도 만들고 있고요. 또는 스포츠 TV에 대한 중계까지도 맡으면서 추가적인 수익, 뭐 광고 수익까지도 좀 받아내고 있다는 부분들이 사업 확장에 따른 실적 증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크리에이터 분들이 요즘에는 지상파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뭐 백분 토론에도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네. KBS 라디오에도 출연을 하고 계시고 크리에이터 분들도 계시고 이런 점들 봤을 때 이게 1인 방송 플랫폼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역시나 좀 고수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진입은 좀 과도하게 좀 리스키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는 초점에서 투자 의견은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뭐 뉴스 잡혀 있었고 뭐 주가는 흐름 뭐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챙겨는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란 듯이 또 뛰어오르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봅니다. 이제는 올라설 수 있을 것인가? 네. 이제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제가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에코프로 BM과 더불어서 네.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탑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BM도 최근 잘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잘 예. 나가고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네. 있는데 오늘 제가 이 포스코 케미칼이 오르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특별한 모멘텀이 오늘 나온 건 없었어요. 제가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대부분이 제약바이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블록딜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가 티슈진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스닥 전체 지수가 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로 좀 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업황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캠텍과 포스코 ESM이 또 합병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음극재만 만들었던 사업부가 양극재도 같이 만들어지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네. 있거든요. 네. 카카오라던가 또 W게임즈들 보면은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 가지고 있고 수급도 원활하게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전 상장된 이후로 주가가 계속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싣고 다시 한번 반등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싶은데요. 월봉상 제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월봉상이 20월선이 딱 걸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기와 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전 상장된 이후로 20월선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가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은 내일장 토픽으로 유비커스를 유비커스로 올려주시는 드리도록 거고요. 네. 단기적인 호흡 말고 말씀드렸듯이 여유 있는 호흡으로 유비커스 차곡차곡 계속 가져가면서 수익률 극대화하겠습니다. 내일장 토픽으로 올려놓고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